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신경 써온 분야가 바로 새만금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지부진한데 재벌 토건업체들은 가장 큰 혜택을 누렸고 지역공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4조 5,100억 원. 국회 김종애 의원실이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대 수혜자는 재벌기업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9,160억 원으로 전체 20%가 넘는 공사를 수주했고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토건 재벌들이 줄줄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상위 20개 업체가 무려 72%인 3조 2,400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문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들 업체의 공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재벌 토목 건설업체들은 전부 그 땅인 새만금에서 수천억 원대 공사를 거의 독식하면서 20년 넘게 배를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원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업체의 사업 참여도 턱없이 미흡합니다. 상위 20개 가운데 지역업체는 18, 19, 20위의 3곳뿐 수주액은 4조 5천억 가운데 107억 원으로 0.2%에 불과했습니다. 김종애 의원은 그동안 재벌 토건업체들이 계약상의 맹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해왔다며 사업 주체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내부 개발과 아울러 30일 출범하는 새만금 개발청의 남북도로 건설 공사에서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착공 26년 만이었던 지난해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이 처음 마련된 상황.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종합경기장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발언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꽉 막힌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송하진 도지사의 기본 입장은 2005년 당시의 양여 조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 등등을 민자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조항은 유효합니다. 아무거나 하라고 그 땅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합경기장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송 지사의 발언 배경에는 이 같은 입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최근 입장은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을 짓되 쇼핑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그 컨벤션센터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 복합 쇼핑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전라북도는 행정의 일관성을, 전주시는 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치단체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지혜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의 안이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정부가 도입한 공론화위원회도 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민과 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적정한 공론화 추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방식은 두 단체장에게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우리가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써내려온 지 올해로 꼭 1000년이 됐습니다. 어젯밤 전야제에 이어서 오늘은 전라도의 지난 100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1000년을 축원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장한 종소리가
어느덧 천년 역사가 쌓인 전라도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타종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 공연에서 도민들은 지나온 천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천년을 축복하는 축제의 밤을 만끽합니다. 전라도민으로서 이 참 천년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천년을 큰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아주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머리 글자를 따 전라도라는 지명이 지어졌고 올해로 꼭 천년이 됐습니다. 전라도 3개 시도인 전북과 전남 그리고 광주시는 정도가 된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자는 뜻에서 10월 18일 오늘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일 광주에서 천년맞이 타종식을 한 데 이어 4월에는 전남에서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전라도라는 이름이 천년이 됐는데 천년의 그 역사를 되새겨보면서 새로 우리한테 다가올 새 천년을 향해서 힘차게 웅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다가 천년의 자긍심, 새로운 천년을 향한 웅비를 주제로 내건 기념식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전라가명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라도 3개의 시도지사들이 새 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라도민들의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할 예정입니다. 긍지와 생명력으로 지난 천년을 장식한 전라도의 역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렸던 전국체육대회가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선수들만큼 구슬땀을 흘린 이들이 있는데요. 곳곳에서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3,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정원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차량을 안내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자, 이쪽으로 가세요. 나가는 차와 들어가는 차가 엉키게 되면 거기서 추돌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차가 잘 빠지지 않으면 뒤에 물리는 차들이 큰 길까지 밀려서 15년 만에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소식에 아내를 설득해 부부가 함께 봉사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무주 태권도 협회 선수대회에 있어서 한번 하고 그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봉사한다는 자체가. 휠체어 정리가 한창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다가오자 교육받은 대로 미소로 맞이합니다. 예, 어디 가시려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여든이 다 된 나이, 큰 행사에 노인의 열정을 바친다는 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고될 법한 일도 거뜬합니다. 익산에서 연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예,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전 자원봉사단은 모두 3,800명. 숨은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 이들은 대회 종합 안내소, 개회식과 폐회식 등 8개 분야에 배치돼 조용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해외 장애인 이동권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 개선점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친근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미국 팔로알토시의 상가입니다. 상점 3개가 영업 중인데 경사로를 갖춘 장애인 출입구가 5곳이나 됩니다. 식당과 이 상가의 거리가 100m가량 되는데 출입구가요, 이 휠체어 경사로가 벌써 5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갈 때 출입문에 그 버튼이 위아래로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새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친화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Their building and business entrance is accessible, and if they don't meet these requirements per the code, then the Department of Building Inspection will not grant them a permit. 전동 휠체어 이런 게 군산 삼복중학교 학생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교육 이수율이 60%를 넘는 교육기관과 달리
자치단체 이수율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은 아예 집계율조차 없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사회적 인식 개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동안 민간 기업에서 저희 기관으로 인식 개선을 의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이해하는 매너 교육 자격증 이수를 격려합니다. 매너 교육기관인 일본 미라이로에서 매너 자격증을 딴 사람은 6만 명이 넘습니다. 日本でいう小学校5年生のお子さんから一番上はなんと90歳の高齢者の方まで受け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ね。で、資格なんですけれども、国が認める資格ではなくて民間の資格でして、例えば就職する時なんか履歴書というのを書く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ところにも書いていただけるような資格です。 남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 낮잠을 자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연구기관의 기술을 제공해서 창업을 유도하는 이른바 연구소 기업이 새로운 창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열체가 빨갛게 열을 내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활용한 발열체로 이 열을 이용해 물을 가열하는 보일러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업체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창업한 탄소융합기술원의 두 번째 연구소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기술원에서 논문을 발표한 걸 토대로 해갖고 기본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탄소융합기술원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을 제공하고 업체는 기술료 대신 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금까지 4개의 연구소 기업이 창업하도록 지원했고 100여 개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50개의 연구소 기업을 창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소 입장에서는 특허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은 양질의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을 5년 안에 50개 이상 만들어서 일단 탄소 산업 자체를 바텀부터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게 저희들 방향입니다. 연구소 기업은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업을 활성화시키며 새로운 창업 생태계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가을을 맞아 풍성한 축제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올해로 45번째를 맞는 고창 모양성제가 어제 개막해서 닷새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선 취타대가 흥을 돋우며 모양성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천여 명의 거리 행렬은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옷도 재밌게 많이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볼거리 많을 것 같아요. 모양성을 쌓는 데 참여한 시군이 호명되고 이를 기념하는 고을기가 개양됩니다. 모양성은 560여 년 전인 조선 단종 때 제주를 포함한 전라도 19개 군현이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 지었습니다. 모양성기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멋있고 화합되는 것 같고 모양성도 멋있고 좋아요. 이번 축제에서는 1,600m의 성곽을 돌며 소원을 비는 답성놀이와 수백여 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강강술래도 펼쳐집니다. 한복체험과 조선시대 병영문화 재현 행사도 축제의 한층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고창 모양성은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성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볼 수가 있고 한국적인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45회 고창 모양성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일군 벼농사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남원에서는 흥부제의 시작을 알리는 터울림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한 해 동안 일군 친환경 유기농 벼농사를 마무리하는 벼베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정읍시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원과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수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고품질 유기농 쌀의 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돼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전해지는 남원의 상성마을과 흥부의 출생지로 알려진 성산마을. 이 두 마을에서 내일부터 시작될 제26회 흥부제의 막을 여는 터울림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흉악한 흉액을 몰아내고 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터울림 행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완주군이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50여 개의 구인 기업과 1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모두 32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노인,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600가구에 행복꾸러미가 전달됩니다. 군산시와 대상그룹 청정원이 주최한 나눔 행사에 참가한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종 식료품이 담긴 행복꾸러미 600세트를 만들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가 9년 전 한 건설사의 감리원 교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정식 사과했습니다. 군산 강임준 시장은 감리원인 A씨가 제기한 감리원 교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산시의 위법 행위로 A씨의 명예가 손상돼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A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감리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9년 군산시가 건설업체의 감리원 교체 요청을 승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한 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기교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2월 한 주민자치센터 공용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이를 숨기려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사고 처리한 뒤 전주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운전자를 바꿔 보험 처리한 것은 주민센터 측이 벌인 일이라며 보험금은 변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낮 동안 전주와 익산의 기온은 18도, 무주와 진안은 16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겠고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후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7도, 익산 6도, 장수는 3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 산간에는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예년보다 쌀쌀한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